32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SOX가 18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상승폭이 무려 44%.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절반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나스닥과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코스피도 반도체 업사이클 기대감에 고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반도체 ETF 안 사면 바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한 가지 테마가 폭등한 직후 그 테마에 돈을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데이터로 보여드릴 거예요. 닷컴 버블, 바이오, 2차 전지까지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어떻게 섹터를 나눠야 하는지 실전 리밸런싱 전략 5가지를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속스 지수는 1993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32년 역사에서 연속 상승 최장 기록은 2014년에 15일이었거든요. 4월 한 달 동안 반도체 ETF 2곳, SOXX와 SMH에 유입된 자금이 합산 5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SOXX 단독으로도 20.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월간 유입이에요. 문제는 지금 기술적 지표가 극단적인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200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000년 6월이 어떤 시기인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닷컴 버블 직전입니다. 짐 크레이머도 최근 방송에서 이번 칩 주식 폭등이 걱정된다면서 포지션 축소를 권고했어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는 조정이나 횡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물론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AI 수요가 실제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추격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과거에 똑같은 상황에서 뛰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에 기술주가 하늘을 뚫을 듯 올랐거든요. 나스닥이 1999년 한 해에만 85% 올랐습니다. 그때도 안 사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은 고점에서 78% 폭락했고 회복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2015년에서 2017년 바이오 테마를 보겠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신약 기대감으로 폭등했어요. 국내에서도 바이오 ETF에 자금이 몰렸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시총 상위권을 휩쓸었거든요. 그런데 임상 실패 소식 하나에 섹터 전체가 급락했습니다. 바이오 테마에 집중 투자했던 분들은 수십 % 손실을 경험해야 했어요. 세 번째, 가장 최근의 기억이죠. 2023년에서 2024년 2차 전지 테마입니다. 2023년 초반에 2차 전지 관련 ETF들이 말 그대로 날아올랐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몇 배씩 뛰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차 전지 ETF는 수익률 꼴찌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고점에 산 분들은 반토막 이상 손실을 봤어요. 재미있는 건 그 2차 전지 ETF가 2026년 4월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ESS 시장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바로 순환매의 본질입니다. 한 테마가 폭등하면 자금이 몰리고 과열되면 빠지고 빠지면 다른 테마로 돈이 옮겨가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문제는 그 사이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마 폭등, 자금 집중, 극단적 과매수, 그리고 급락. 닷컴도 바이오도 2차 전지도 전부 같은 순서였어요. 지금 반도체가 이 사이클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18일 연속 상승, 사상 최대 자금 유입, 2000년 이후 최고 과매수 지표.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계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제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분산을 강제하는 구조거든요. 지금부터 실전 리밸런싱 전략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첫 번째, 단일 섹터 비중 상한선을 정하세요. 아무리 확신이 강한 섹터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넘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20%까지만, 나머지는 다른 섹터와 자산군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섹터가 30% 급락해도 전체 포트폴리오 손실은 6%로 제한됩니다. 전략 두 번째, 코어 새틀라이트 구조를 만드세요. 코어, 그러니까 핵심 자산은 전체의 60에서 70%로 글로벌 분산 ETF나 S&P 500 같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채웁니다. 나머지 30에서 40%만 새틀라이트로 반도체, AI, 배당주 같은 테마형 ETF를 넣는 거예요. 이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를 때 코어가 수익을 잡고 테마가 빠져도 충격이 제한됩니다. 전략 세 번째, 분기별 리밸런싱 날짜를 미리 정하세요. 1월, 4월, 7월, 10월 첫째 주 같은 식으로요. 왜 날짜를 정하냐면 감정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가 폭등하고 있을 때 비중을 줄이는 건 심리적으로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미리 정한 날짜에 기계적으로 비중을 원래대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는 구조가 됩니다. 전략 네 번째, 섹터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세요. 반도체와 AI는 사실상 같이 움직이는 섹터예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담으면 분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반도체를 담았으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배당주 같은 경기방어 섹터를 함께 넣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조합하는 게 진짜 분산입니다. 마지막 전략, 5번째. 안전자산 30%를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DC형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한도가 70%라는 건 30%는 반드시 채권형이나 예금형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30%가 시장 폭락 시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일수록 이 안전자산 비중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18일 연속 상승은 32년 역사상 처음이고 기술 지표는 극단적 과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째, 닷컴, 바이오, 2차 전지 모두 테마 쏠림 직후 급락이라는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셋째,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단일 섹터 20% 상한 코어 새틀라이트 구조, 분기 리밸런싱이 핵심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좋은 타이밍에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과 지금 당장 몰빵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노후 자산은 한 번 크게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분산하고 리밸런싱하고 꾸준히 가는 게 결국 이기는 전략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